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박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장 형태에 관한 것 들어갑니다. 역시 한글 맞춤법이죠. 자, 한글 맞춤법. 강수 따지면 여러분 13강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어디 할 거냐면은요. 이 형태에 관한 것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형태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한글 맞춤법 전체를 잡아드렸습니다. 맞죠? 총 몇 개 장이라고요? 6개 장입니다. 자, 1장 총칙기구, 2장은 자모고요. 3장은 소리에 관한 것까지 지난 시간에 끝냈고, 자, 4장입니다. 이게 형태에 관한 것이고요. 절로 따지면 몇 절?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개의 절이 뭐냐? 기억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체언 플러스 조사. 1번 체언 플러스 조사. 자, 2번은요. 어간 플러스 어미. 3절은요. 뭐에 대한 접미사가 붙은 말이죠. 접미사가 붙은 말. 4절은요. 합성어와 접두사가 붙은 말이었습니다. 됐고, 자, 5번은 준말이었죠. 이렇게 준말.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형태에 관한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십시오. 이거를 떡에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떡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체언과 조사니까 체언과 조사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면은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요. 체언 플러스 조사 원형을 살려 써라. 됐습니까? 체언 따로 조사 따로. 됐습니까? 어간과 어미, 어간 따로 어미 따로. 됐습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또는 접두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몽땅 다 뭐에 대한? 단어의 형성에 대한 것입니다.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거. 자, 이렇게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것을 몽땅 다 뭐한다? 원형을 살려 쓰라고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소리 나는 대로 쓰십시오. 뭐 이런 식이 있는데 그거는 설명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1번 1절이고요. 체언 조사. 체언 따로 조사 따로 그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겁니다. 손 보십시오.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이렇게 분명히 뭐 했습니까? 체언과 조사를 따로 썼다는 얘기죠. 체언과 조사를 따로 썼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언과 조사를 따로 썼습니다. 그렇죠? 즉 체언, 조사와 구별해 줬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항입니다. 2절이네. 어간과 어미 바로 넘어간다. 그렇죠? 어간과 어미. 역시 어간과 어미도 따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합시다. 이번에 어간과 어미는 역시 구별하여 적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자,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어미 아닙니까? 어간어미, 먹은입니다. 어간어미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간 따로 어미 따로.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쓰지 마시고요. 구별해서 적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체언 플러스 조사 구별해서 적고 어간 플러스 어미 역시 구별해서 적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붙임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잘 보십시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릴 쪽에, 그러니까 용언 플러스 용언, 두 개의 용언이 어울릴 쪽에는요. 그 말입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릴 쪽에 한 개의 용언이 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합성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합성 형용사 말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용언 플러스 용언 흔히 말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합성어잖아. 합성어. 그렇죠? 합성 동사나 합성 형용사 말하는 겁니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여기까지 괜찮죠? 앞말에 본뜻이 유지된다는 것은 이게 앞말입니다. 앞말에 본뜻이 유지될 때는요. 원형을 살려 쓰고요.
원형을 밝혀서 적고 앞말의 본뜻 멀어진 경우에는요. 원형을 살려 쓰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때입니다. 즉 합성동사, 합성 형용사가 될 때 그 말입니다. 됐죠?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살려 쓰고요. 그대로입니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요. 원형을 밝혀서 적고 이거 괜찮죠? 흔히 말하는 어떻게 쓰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표음주의. 표의죠? 표의주의 표기를 쓰고 이거 괜찮죠?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면은요. 소리 나는 대로 써라.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표음주의 표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뭔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들어갑니다. 이게 사례죠. 넘다와 지다입니다. 늘다와 나다, 늘다와 지다, 돌다와 가다가 되겠죠. 근데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원형을 살려 쓰라는 얘기겠죠.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형을 살려 쓰라. 자, 밑에 암기.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세 개를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나다, 사라지다, 썰어지다. 드러나다, 사라지다, 썰어지다. 다시 한번 드러나다, 사라지다, 썰어지다. 그렇죠? 이렇게 드러나다, 사라지다, 썰어지다. 요 세 개 단어는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자, 밑에 해설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자, 붙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밑에 여기다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써 놓으시면 됩니다. 오와 요의 차이점이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문제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오와 요의 차이점. 자입니다. 자, 오는요. 종결입니다. 종결에 씁니다. 요는요. 원래는 연결에 쓰죠. 됐습니까? 자, 이 요가 종결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요. 바로 높임의 보조사일 때는요. 종결에 씁니다. 높임의 보조사일 때. 이럴 때는요. 종결 마지막에 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미 뒤에 쓰죠. 이것 좀 먹어 요 이럴 때. 이것 좀 먹어 요. 이게 마침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요는 높임의 보조사입니다. 됐습니까?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종결입니다. 오는 분명히 요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오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형태니까. 됐죠?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는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형태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오는요. 요로 소리 납니다. 분명 이것은 책이 요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를 쓴 것이 아니라 오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죠. 이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머릿속 정리 다시 한번. 오는 종결입니다. 요는 연결이지요. 이것은 책이요. 이것은 빵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그냥 보시고 요게 연결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십시오. 자,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 요는요. 그냥 이 요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책이요. 쉼표 보이십니까? 이것은 책이요. 이거는 쉼표인데 이건 연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오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쓴다? 요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게 연결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이건 오를 쓰겠죠. 왜? 종결이니까. 됐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오. 이렇게. 됐습니까? 아무튼 여기는 먹이다니까. 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결일 때는요. 이 요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종결은 오, 연결은 요. 요가 종결일 때 있습니다. 올 때 높임의 보조사일 때 정확히 17항이 붙어 있습니다. 17항이 좀 이따 17항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게 틀린 거죠. 왜? 연결이니까 요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충분히 다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이거. 회계, 연도. 이게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문제 헷갈리는 거 있으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요 다 정리해드립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제가 이걸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것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연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요를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요거 형 앞에 조금 밑줄 긋고 이거 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갑니다. 자, 16항입니다.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이거는 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이 용어의 어간과 어미, 어간은 활용이 가능하죠. 용어는 다시 한번요. 용어는 이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용어는 원래 활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때 잘 보십시오.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뭐일 때? 아, 오일 때.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아, 오일 때는요. 뒤에 어미가 아가 붙습니다. 그 외에는 어가 붙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아, 오일 때는 어미 아를 붙이고 그 밖의 모음일 때입니다. 즉 아, 오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일 때는요. 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 다음에 모음이 뭐가 붙습니까? 이게 아기 때문에 원래 이 아가 붙습니다. 이 아가 뭐로 바뀌어서 여로 바뀌어서 이게 여 불규칙입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실제 학교 문법에는요. 어하고 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도 마찬가지로 어하고 아를 그냥 같이 붙여놓은 것뿐입니다. 근데 실제 이 규정을 따르면요. 다시 한번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뭐일 때? 아. 오일 때 뒤에 어미는 아. 아, 오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일 때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마찬가지입니까? 나, 아. 보십시오. 나, 아. 그리고 나, 아. 돌, 아. 이렇게. 괜찮죠? 어는요. 아, 오가 아닌 그 나머지는요. 어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뭐 이런 거 다 괜찮죠? 아, 오일 때는 아. 아라, 아서, 아도, 아야, 앗, 됐습니까? 그 외의 모음일 때는요. 어라, 어서, 어도, 어야. 됐죠? 17항입니다. 여러분들 17항.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요는요. 이게 높임의 보조사입니다. 그럴 때는 종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높임의 보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읽어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읽어. 괜찮죠? 거기에 높임의 보조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요 이렇게. 이게 요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미 아닙니다. 이건 높임의 보조사입니다. 이것도 문제 출제됐었는데 이게 품사가 뭐다? 보조사, 조사입니다. 조사. 어미가 아니라. 사물이 요 마찬가지. 좋지? 요 이런 것들 몽땅 다 뭡니까? 높임의 보조사입니다. 정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하고 요의 구별. 오는 종결에 쓰이고요. 요는 원래는 이 요처럼 연결에 쓰입니다. 근데 이 요라는 친구가 종결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 종결 어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높임의 보조사일 때 그렇습니다. 괜찮죠? 정리 끝. 넘어갑니다. 18항입니다. 다음 같은 용어들은요. 어미가 바뀔 경우 어간이나 어미를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게 불규칙 용어 말하는 겁니다. 이게 18항이 다음 같은 용어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예를 들어서 어간이 바뀌든 어미가 바뀌든 둘 다 바뀌든 이게 불규칙 용어이거든요. 그럴 때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대로 적습니다. 그렇게. 불규칙 용어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자,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어간의 끝 리을이 줄어주입니다. 갈다. 분명히 용어의 어간은 가리죠. 놀다, 불다, 둥글다, 어질다, 몽땅다 용어의 어간 끝. 의문이 리을입니다. 됐죠? 근데 활용을 시켰더니 간이네. 갑니다. 시다. 뭐야 이거. 자, 갈 다음에 니은이 왔을 경우. 이것도 니은이죠? 비읍이 왔을 경우. 시옷이 왔을 경우. 됐습니까? 그다음에 오가 왔을 경우. 그때는 몽땅 리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저는 암기했냐면 니은, 비읍, 시옷, 오입니다. 다시 한번 어간의 끝 음절 의문이 리을로 끝났습니다. 어간의 끝 리을이 모 앞에서 니은, 비읍, 시옷, 오. 일 때는요. 이 리을이 탈락을 합니다. 탈락하면요. 그냥 탈락한 대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답이 3번이냐? 자, 절은요, 기본형 뭡니까? 절다겠죠? 기본형이 절다.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은 절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자, 분명히 리을 받침이기 때문에 뒤에 관용사용 어미로 뭔가 옵니까? 니은이 이렇게 오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리을 받침 뒤에 니은, 비읍, 시옷, 오일 때는요. 뭐가 떨어진다고요?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럼 결국 저에다가 니은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절은이 아니라 이게 전이 맞습니다. 고친 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미흡 시다가 안 되냐면요. 기본형이 밀다죠. 에다가 리을 받침이기 때문에 의가 안 옵니다. 비읍 시다가 오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니은, 비읍, 시옷, 오. 비읍 앞에 리을이 왔기 때문에 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에다가 비읍 시다니까 요렇게 밉, 시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벌무로는 이렇게 벌음으로가 아니라 벌무로. 살으렵니다가 아니라 살렵니다. 괜찮습니까? 의가 올 때는요. 앞에가 자음으로 끝나는 건 맞는데 리을을 제외한 자음입니다. 그럴 때는 을을 붙이고요. 리을 포함한 모음일 경우에는요. 리을 자음과 모음일 경우에는 을을 붙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말도 리을이 준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줄면 그냥 준대로 적는다고요. 됐고, 자 이번입니다. 시옷이 줄면은요 준대로 적습니다. 시옷 불규칙이죠. 됐다. 활용했더니 그 보십시오. 시옷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간이 바뀐 예가 되겠다, 그렇죠? 어간의 끝 시옷이 줄어줄 적에는요 준대로 적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어간의 끝 히읗이 줄어줄 적에는요 준대로 적습니다. 이건 알아두십시오. 이건 별표. 그러니까 불규칙 용어도 다 똑같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히읗 불규칙, 히읗 탈락 이 친구 중요합니다.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니 보십시오. 히읗이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까마탄입니까? 까마니 히읗이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자 그러면 밑줄 한번 볼까? 형용사의 어간 끝받침 히읗이 잘 보십시오. 어미 내나 요거 밑줄 모음 앞에서 줄어듭니다. 준대로 적습니다. 자 다시 형용사의 어간 끝받침 히읗이 어미 내나 모음 앞에 줄어질 적에는요 준대로 적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만 어미 아, 어와 결합할 때는요 에로 나타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 그냥 보시기 바라고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그렇다, 그렇다, 어간 그렇. 에다가 뭐가 왔습니까? 니가 왔죠? 니는 아닙니까? 앞에 히읗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됐네. 다시 한번 히읗 받침입니다. 뒤에 니은 이나 모음이 올 경우 니은 이나 모음이 올 경우에는요 히읗이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럼 다 마찬가지겠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 그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온 겁니까? 리을이 온 겁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그럴이 될까?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히읗이 뭐 했다?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히읗이 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 되겠다. 그러면 뭐야? 니은뿐만 아니라 모두 리을도 마찬가지겠다. 이렇게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아무튼 형용사 여관 끝받침 히읗이 어미 내나 모음 앞에서 줄어진 경우에는 줄어든 대로 준대로 줬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히읗 탈락을 보고 계신 겁니다. 됐죠? 그렇게 넘어갑시다. 다 마찬가지. 자, 어간의 끝 히읗 받침을 가진 형용사 중에서 좋다 이외의 단어는요 모두 이해해 놓는 겁니다. 몽땅 다 히읗을 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노란에 내가 와서 히읗이 탈락한 거고 노란입니다. 아가 왔기 때문에 히읗이 탈락한 거 됐죠. 여기도 노랏 은이네. 그러니까 실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게 노란이 되냐면 여기 노란이가 되냐면은요. 잘 보십시오. 아이고. 자, 요 친구를 보시면은요. 요거 기본용이 노랏입니다. 다음에 모음이 은이가 왔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히읗은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랏 은이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으라는 친구는요. 어떤 모음과 결합을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으탈락. 그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노란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다. 좋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4번입니다. 어간의 끝 우나 의가 줄어주지거든요. 준대로 좋습니다. 이게 우 불규칙, 의 불규칙입니다. 아, 의는 규칙입니다. 이거 하나 설명해 볼까? 이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설명 히읗 탈락 어간에 바뀐 사례. 우도 마찬가지로 우 불규칙, 시옷 탈락, 시옷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간에 바뀐 사례. 뭐 이런 건데 이 의탈락 아닙니까? 의탈락. 의탈락. 의탈락이나 리을 탈락의 경우에는요. 보통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규칙 활용으로 설명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또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의탈락과 리을 탈락은 뭐다? 규칙이다. 의탈락과 리을 탈락은 뭐다? 규칙이다. 왜 규칙이냐? 보편적인 음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이다. 말 빨랐죠? 다시 한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규칙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불규칙 활용. 근데 의탈락 있네. 리을 탈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갑니다. 의탈락과 리을 탈락의 경우에는요. 보편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만 먼저 그냥 알아두십시오. 왜? 나중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그때 불규칙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간의 끝 우나 의가 줄어들면은요 그냥 줄어든 대로 적습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그다음 이것도 어간의 끝 디귿이 리을로 바뀔 때는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뭡니까? 디귿 불규칙 아닙니까? 디귿이 리을로 바뀌면 바뀐 대로 적습니다. 됐죠? 그거 어간의 끝 디귿이 리을로 바뀌면 그걸 리을로 바꾸라고요. 어간이 바뀐 사례네, 그렇죠?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자, 이거는 제가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게 문제 잘 나오는데 어간의 끝 비읍이 우 또는 다음에 있겠지만 오입니다. 이렇게 변할 쪽에는요 변한 대로 적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비읍 불규칙 용언. 비읍 불규칙 용언.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깊다죠. 어간이고 어미입니다. 됐죠? 자, 어미 대신에 아몸이 아니기 때문에 어가 왔겠죠. 이때 이 비읍이라는 친구가 뭐로 바뀝니까? 이렇게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기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워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그럼 왜 그러냐? 아, 비읍이라는 친구가 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밉다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밉. 그 다음에 몸이 뭐가 붙었습니까? 어가 붙었습니다. 이 어가 붙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오, 모음 앞에서 그 다음에는 아가 붙는 거고요. 그 외에는요 어가 붙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 비읍, 어가 붙었습니다. 여기 괜찮죠? 그럴 때 이 비읍은 뭐로 바뀐다고요? 우로 바뀐다니까요. 우어니까 워.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미워 이렇게 된 겁니다. 몽땅 다 뭐에 해당돼? 비읍 불규칙 용언에 넣습니다. 문제 잘 나옵니다. 비읍 불규칙 용언. 됐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눕다, 누워 맞죠? 더워. 다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웠다 이거. 다 이게 비읍 불규칙 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다만 이 친구도 알아두십시오. 요 두 개의 단어 곱다와 돕다와 곱다. 그러니까 다른 비읍 불규칙 용어는 몽땅 다 우로 바뀝니다. 근데 돕다와 곱다만큼은 우로 바뀝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돕다. 자, 분명히 앞에가 뭐일까? 오 몸이기 때문에 뒤에 어미에 뭐가 붙습니까? 아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비읍이라는 친구가 뭐로 바뀐다고요? 오로 바뀐다니까요. 오, 아가, 와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도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읍 불규칙 용언입니다. 됐죠?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곱다를 한번 볼까?
이것도 마찬가지. 단데 여기 뒤에는요. 아라는 모음이 붙죠. 어미가 붙습니다. 그때 이 비읍은 뭐로 바뀐다고요? 오로 바뀐다니까요. 오 아니까 와. 그래서 뭐가 됩니까? 고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읍 불규칙 용언입니다. 정리. 다시 한번. 곱다와 돕다에서의 비읍은요. 오로. 그 외에는 몽땅 다 우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곱다와 돕다의 경우에 비읍은 오로 바뀌고 그 외의 비읍 불규칙 용언의 비읍은 몽땅 다 우로 바뀝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 보시고요. 자, 7번입니다. 하다죠? 이게 여불규칙이거든요. 여불규칙. 이 여불규칙.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다라는 친구는 이렇게 하다. 뒤에 분명히 이건 아모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 대신에 뭐갑니까? 이렇게 아라는 모음이 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하라는 친구는요. 이 아가 뭐로 바뀝니까? 여로 바뀌어. 그래서 여불규칙 용언입니다. 그래서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써져 있는 게 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어간의 끄듬절 르 이거 다 불규칙 용언입니다. 자, 딱 두 개를 제외하면 다 불규칙이었습니다. 뭐? 의탈락과 리을탈락. 의탈락, 리을탈락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고 나머지 몽땅 다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형태에 관한 것이었죠. 형태에 관한 거. 됐습니까? 그 중에 뭐에 대해서?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이것도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그러니까 이르 다에서 이거 다 대신에 뭐가 왔습니까? 어미 어가 왔습니다. 그 어가 뭐로 바뀌었다? 러로 바뀌었다. 이게 러 불규칙입니다. 러 불규칙. 러 불규칙 이야기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원래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르 불규칙으로 원래는 설명합니다. 근데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어간의 끄듬절 르가 르 보십니까? 르에 뭐가 줄고 의가 줄었습니다. 의가 탈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뒤에 아나 어가 어떻게 바뀌었다? 라나 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대로 적는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르다를 보면 르에 아가 이렇게 왔을 때 우선 르에 의가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 학교 문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르가 뭐로 바뀐다? 리을로 바뀐다. 앞에 있는 것은 앞에, 뒤에 있는 것은 뒤에. 그래서 갈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르 불규칙 용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괜찮죠? 르 불규칙 용언. 자, 나머지 보시고요. 자, 전미사 붙은 말. 3절이죠.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이게 흔히 말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겁니다.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원형을 살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형태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제 세 개째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다? 체험 플러스 조사. 두 번째 뭐다? 어간 플러스 어미. 어간 플러스 어미에 잔뜩 뭐가 나온 겁니까? 바로 불규칙 활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됐죠?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10번. 어간의 이, 밈. 이게 흔히 말하면 뭡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명사 파생 접사입니다. 이게 붙어서 명사로 아예 바뀐 것, 된 것. 시나 이나 희가 붙어서 이건 뭡니까? 부사 파생 접사죠. 그러니까 전미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사 파생 접사는요. 이, 밈, 명사 파생 접사. 그리고 이, 희 이런 것들은 부사 파생 접사입니다. 아무튼 둘 다 몽땅 다 뭐다? 전미사. 이렇게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요. 원형을 살려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야기되는 겁니다. 됐죠? 밑에 사례 암기 이런 것들 정도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예를 들어서 쇠붙이 이렇게 쓰집니다. 쇠붙이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뭐게? 왜냐면은요. 분명히 이라는 명사 파생 접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원형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을 살렸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이라는 명사 파생 접사고요. 얘는 또는 미음이라는 명사 파생 접사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원형을 살려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 원형을 살려 썼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십시오.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 아닙니까? 원형을 살려 쓴 겁니다. 됐죠? 좋다.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 명사와 전미사입니다. 이게 으나 또는 미음이죠. 비교적 널리 결합하며 본 뒤 어간 형태에서 뜻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땅 다 원형을 살려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 원형을 살려 쓴 거죠. 쉽게 그냥 미음을 통해서 명사가 된 것이나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요. 너무 많이 쓰여. 너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원형을 살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이나 미음이나 이 또는 이희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이 되니까 원형을 살려 쓰는 거고요. 그럼 이거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미사가. 많이 쓰이지 않는 것들의 경우에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요. 미음, 이 같은 명사 파생 접사나 이희 같은 부사 파생 접사는요. 활용이 너무 많이 돼. 그래서 원형을 살려 쓰는 거고 이것을 제외한 이거 외에 전미사도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 않는 전미사의 경우에는요. 원형을 살려 쓰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들어갑니다. 넘어갑시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것도 부사된 거 활용 많이 하니까 원형을 살려 쓰라는 얘기입니다. 활용 많이 하니까 원형을 살려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보십시오.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 있죠. 활용이 많이 되니까 원형을 살려 쓰죠. 근데 잘 보십시오.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왜 여기 목걸이. 왜 목걸이처럼 원형을 살려 쓰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썼을까? 어간의 원형이 걸다입니다. 걸다. 걸이라는 것은 병이거든요. 걸다의 뜻과는 멀어졌죠. 그러니까 굳이 원형을 살려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다시 한번.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어간의 뜻과 멀어졌으면요.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즉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보십시오.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음 또는 희 같은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요. 가급적이면 원형을 밝혀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간의 뜻에서 멀어졌으면 밝혀 적지 않는 거. 됐습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은요. 이거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 전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만하는 겁니다. 즉 비교적 넓게 즉 여러 어간에 결합하는 이 음과는 달리 불규칙적으로 결합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부터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요. 이렇게 원형을 밝혀줬지 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고 뭐 됐다 안 됐다 불규칙적으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굳이 원형을 살려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사례 암기해 주십시오. 이것을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머리를 쓰면서 이 내용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규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사례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무덤 보십시오. 무덤 하나만 딱 예를 들면 무덤 못 플러스 엄 아닙니까? 왜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썼을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나 음이 아니죠. 엄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전미사 1타인데 잘 활용이 안 되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소리 나는 대로 쓰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된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넘어의 경우는요. 뭐하고? 넘어와 넘어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나머지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 미음 명사 파생 접수입니다. 이, 히 부사 파생 접수입니다.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몽땅 원형을 밝혀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간의 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요 원형을 살려 쓰지 않습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 다음 이것을 제외한 전미사의 경우에는요 됐죠? 이것을 제외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의 경우는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가급적이면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다 마찬가지. 이것도 다 마찬가지. 다 붙이기 바라고.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요. 명사의 원형을 밝혀 쓰지 않습니다.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요. 명사의 원형을 밝혀 쓰지 않습니다. 곧곧, 낱낱, 목목, 샅샅, 아밥, 집집. 이거 다 명사죠.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이걸 몽땅 다 뭐라고 합니까? 이걸 처버 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가 올 때. 됐죠?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괜찮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가 붙어서 지금 뭐가 된 겁니까? 부사가 된 겁니다. 너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각점에는 원형을 밝혀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곰배파리, 바둑이, 산발이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다 마찬가지. 그 다음 똑같이 이거 이 이외의 몸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요 원형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왜? 많이 쓰지 않으니까 굳이 원형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괜찮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것도 보십시오. 명사구는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요 원형을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으십시오. 값지다 소리 나는 듣지 않고 다 원형을 밝혀준 거죠.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됐습니까? 낙다겠죠. 이거 낙다에서 왔겠죠. 낙에다가 시가 붙었습니다. 원형을 밝혀준 거죠. 됐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늑수구리 오 이렇게 쓴다 그렇죠. 이런 거 문제 출제 됐을까 안 됐을까? 됐습니다 이미. 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아, 이건 중요한데. 자, 이거는 별표 하나 칩시다. 여러분 교재 이게 몇 쪽이냐면은요. 오, 꽤 많이 나왔네. 여기 있다. 208쪽입니다. 다 그렇게 따르고 계시죠? 제가 이것만 막 보다 보니까 페이지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별표를 치겠습니다. 무슨 말이면 이 말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널 따랐다. 너 플러스 따랐답니다. 하나 더 써볼까? 아이고. 지우고. 요거 씁니다. 널 따랐다. 굵직하다. 자,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발음해보면 어떻게 발음되냐면 널 이렇게 발음됩니다. 리을 비읍이죠. 그 중에서 어디가 리을이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친구는요. 뒤에 있는 자음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자음은요. 발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널 따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겹받침일 때 앞에 있는 것이 발음되고 뒤에 있는 것이 발음이 되지 않을 때는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보십시오. 이 친구는요. 뒤에가 기억입니다. 국이죠. 이 친구는 뒤에 있는 친구가 발음이 됩니다. 그럴 때는요. 원형을 살려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 직, 하,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둘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시 한번 겹받침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요. 소리 나는 대로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면은요. 원형을 살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 잘 놉니다. 이거. 됐고. 자, 다음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져서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입니다. 항상.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 전미사거든요. 전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요. 이것도 단어의 형성과 관련되죠. 당연히 원형을 살렸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원형을 살려 쓰는 겁니다. 어간을 밝혀 적습니다라고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다 똑같으니까. 자, 그다음 본뜻에서 멀어졌으면은요. 소리 나는 대로.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미음 같이 명사 파생 전미사, 히 같은 부사 파생 전미사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는 것들은요. 가급적이면 원형을 살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졌으면 소리 나는 대로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미사 외에 다른 전미사들은요. 가급적이면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십시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뜻에서 멀어졌지 않습니까? 무조건 소리 나는 대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부가 붙어서 된 말은요. 소리대로. 왜 그럴까?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활용이 많이 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됐죠? 하다 거리다가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다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 됐으면은요. 원형을 밝혀주고 싶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이가 붙어서 된 거. 하다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주고 싶십시오. 깔쭉기가 아니라 깔쭉.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쓰면 헷갈립니다. 이게 맞다는 이게 맞고 이게 틀렸고 이게 맞고 이게 틀렸고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문제 출제될 때는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배불뚝기 삑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하다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원형을 밝혀줘라면서요. 그래서 배불뚝 이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배불뚝하다. 괜찮네. 하다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하다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 원형을 밝혀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거와 대응되는 게 하나 더 나오죠. 이번엔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입니다.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 붙어서 명사도 했으면은요 원형을 밝혀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대응이 되니까 같이 믹스해서 알아두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개굴하다. 개굴거리다 괜찮잖아. 근데 밑에 보시면은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굴이 이렇게 합니다. 왜? 결국 이 사례는요 하다 거리다 붙을 수 없는 어근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다 거리다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뭐가 됐습니까? 명사가 됐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원형을 살려줬지 않습니다. 즉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다. 이런 거 문제 잘 납니다. 요거 이런 것도 문제 잘 납니다. 부스럭이가 아니라 부스럭이. 뻐꾹 이간 이것도 생각보다 수험생들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럴듯하죠? 이거 없으면 이거 그럴듯한 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근데 왜 이게 맞을까요? 요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원형을 살려 쓰지 않습니다. 소리 나는 적 적습니다. 뻐꾸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드러기 이런 것들. 깍두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라고. 왜? 하나의 형태수입니다. 기억 받침 뒤에서 나오는 된 소리는요.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이 아니면 겹쳐 쓰지 않습니다. 기억나죠?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된 소리. 맞죠? 소리에 관한 것에서 첫 번째 된 소리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잘 나오니까. 자, 그다음 이것도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신용말 어근에 신용말은 그냥 상징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신용말 상징어 어근에 이따가 붙어서 된 용어는요. 그 어근을 밝혀줬습니다. 깜짝이다. 근데 이것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다가 뭡니까? 이거 서술격 조사죠, 이거. 조사? 앞말과 당연히 분리해서 적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이다 아니라 깜짝이다. 꾸벅이다, 끄덕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겠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미사 이다 정도로 설명했었네. 다시. 자, 해설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앞에서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서술격 조사 이다로 설명했었죠. 빼. 자, 여기서는 그냥 전미사 이다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전미사 이다. 전미사 이다가 붙어서 용언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근을 밝혀줬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깜짝이라는 신육말 어간입니다. 어근. 신육말 어근에, 상징 어근에 이다라는 친구가 붙었습니다. 지금 이다가 조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해설처럼 전미사로 해석을 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렇게. 요거 전미사. 됐죠? 그럴 때는요, 원형을 살려서라는 얘기입니다. 원형을 밝혀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렇게 해설처럼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다를 서술격 조사 이다 A, B. 형태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미사의 이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설 읽어볼까? 전미사 이다는 규칙적으로 논리, 여러 어근에 결합합니다. 예컨대 꾸벅하다, 거리다, 꾸벅이다. 오, 그렇구나. 이거는 전미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다, 거리다, 이다처럼 나타낸 형식에서 실질 형태수인 꾸벅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으면 의태어인 꾸벅꾸벅과의 연관성이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근에다가 이다를 이게 구별해서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요. 몽땅 다 원. 이게 왜 그러냐면 몽땅 다 뭡니까? 전미사가 붙어서 단어를 형성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단어의 형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요. 원형을 살려 쓰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됐죠? 그 하다가 이게 전미사거든요. 솔직히. 전미사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하가 바로 전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근 살려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넘어갑시다. 하다문 어근에 히, 이가 붙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다 원형을 살려 쓴 거죠. 급, 히, 꾸준 히 이렇게.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요. 소리들을 적습니다. 갑자기, 반드시 이렇게. 됐습니까? 부사에 이가 붙었어요. 역시 부사가 된 경우. 이것도 곰곰이가 아니라 곰곰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다? 원형을 살려 쓴 겁니다. 더욱 이, 생긋 이, 오뚝 이, 일찍 이, 해죽 이 이런 식으로 원형을 살려 쓴 겁니다. 괜찮죠? 됐고 나중에 이거 싹 다 정리 한번 해봐야겠는데 자 26항입니다. 하다, 없다가 붙어있는 용어는요. 하다나 없다를 밝혀줬습니다. 하다, 없다 밝혀줘라고요. 밝혀줘면 되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합성어나 접두사가 붙은 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합성어도 밝혀적는 게 기본입니다.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마찬가지 이것도 단어의 형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밝혀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대로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원형을 밝혀서 적으십시오. 됐죠? 넘어갑니다. 얘를 이렇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얘는 합성어고요. 요거는 파생어입니다. 접두사가 된 말이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례로 잘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이거 어원은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이면 소리대로. 어원은 분명해. 근데 소리만 특이하게 바뀌었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럴 때는 소리대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할아버지, 할아범 이렇게. 그랬죠? 그렇구나. 이런 거죠. 어원은 분명히 한 이겁니다. 신경의 소리만 할로. 그러니까 할 쓰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원형을 밝혀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분명하면 밝혀줬지만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굳이 밝혀줬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는요. 니로 적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갔니, 덧니,
사랑니, 숭근니, 앞니 이런 것처럼 몽땅 다 니 또는 리로 소리 나죠? 그럴 때는요. 리로 적으란입니다. 다 리로. 됐죠? 자, 그다음에 28항입니다. 끝소리가 리을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않은 경우는 안이 나는 대로 좋습니다. 리을 탈락 말하는 겁니다. 이거. 리을 탈락. 끝소리가 리을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딸 플러스 님이죠. 님이 이게 전미사거든요. 그럴 때 리을이 이게 리을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따님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몽땅 다 뭐라는 것을 리을 탈락 현상이라는 거. 그게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사례들이 몽땅 다 뭐다? 리을 탈락 현상. 리을 탈락 현상. 이건 어디와 또 연결을 시키냐면요. 의문의 변동과도 연결이 됩니다. 의문의 변동. 탈락 있죠? 이 사례가 딱 들어가면 몽땅 다 뭐다? 탈락에 해당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문제 풀어보시고요.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려서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납니다. 그럴 땐 디귿으로 적습니다. 됐습니까? 디귿으로 예를 들어서 바느질을 분명 리을 아닙니까? 근데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닙니다. 디귿으로 적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리을 아닙니까? 근데 디귿으로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적으라닙니다. 됐죠? 그렇게.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사례들은 몽땅 다 뭐가 리을이라는 친구가 뭐로 바뀐 겁니까? 디귿으로 바뀐 겁니다. 됐죠?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결국 디귿으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30항입니다. 자, 30항은요, 여러분들 형광펜을 드셔야 됩니다. 별표 칩시다. 30항은. 문제 진짜 잘 옵니다. 이게 30항은요, 문제 진짜 잘 옵니다. 사이시옷을 어느 때에 받치어 적는지. 사이시옷을 어느 때 받치어 적는지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사이시옷을 어느 때 받치어 적는지. 됐습니까? 사이시옷 어느 때 받치어 적는지. 자, 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기억할 때 이렇게 솔직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넓은데. 이거 좀 넓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시옷을 어느 때 받쳐 적느냐고요. 여기에 필기해 드린 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첫 번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됐죠? 플러스 앞말이 뭐로 끝날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입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됐습니까? 하나. 자, 두 번째는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순 우리말과 뭐로 된? 한자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이고 플러스 뭐일 때? 앞말이 모음일 때. 이건 똑같습니다. 앞말이 모음일 때. 자, 이건 기본 전제. 됐죠? 그 다음에 발음을 시켰습니다. 자, 발음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될 때. 자,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입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즉 니은 미음 앞에서 뭐가 니은이 더 생길 때. 또는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입니다. 모음 앞에. 됐죠? 니은이 더 생길 때. 됐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면 앞말의 끝에다가 뭘 붙여 쓴다? 사이시옷을 이런 식으로 받쳐 쓴 겁니다. 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잇몸 한번 볼까? 예를 든 겁니다. 자, 분명히 이건 이 더하기 몸이죠. 맞죠? 자, 분명히 이 더하기 몸
둘 다 순우리말이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입니다. 요거 앞말의 분명히 몸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입니다. 그리고 발음시키면은 이렇게 니은으로 발음이 되죠. 잇몸 이렇게. 그럴 때 뒷말의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시옷을 받쳐 줘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 잇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괜찮죠? 요거만 암기하시면 충분히 사이시옷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게 1번과 2번이었고요. 자, 제일 마지막은 여러분들, 자, 어디 쪽에 있냐면은 페이지 222쪽에 있습니다. 두 음절로 된 한자 외에 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3번인데 잘 보십시오. 자, 3번. 이걸 띵 누르면 다 지워지니까 제가 요거 살리고 3번.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여기다 쓰겠습니다.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원래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음절로 된 한자어는요. 사이시옷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몇 개? 6개의 단어는 예외 현상 사이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음절로 된 한자어의 경우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고요. 왜? 고유어가 하나, 순우리말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두 음절로 된 한자어니까. 이럴 때는요. 원칙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몇 개? 6개의 단어는 예외이기 때문에 그 6개의 단어를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잘 놉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것은 지우고 도대체 6개 단어가 뭐냐? 이겁니다. 다 이게 이 음절로 된 한자어입니다.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초성의 자음만 뺐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만들었냐면 가수상을 받은 차태현. 여러분 차태현 아십니까? 아신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차태현. 차태현이죠. 이 차태현이 과거에는 이 가수도 했습니다.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수상을 받은 차태현. 괜찮습니까? 됐습니다. 가수상을 받은 차태현. 제일 첫 번째 기억, 곳간. 시옷, 새빵. 시옷,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이 6가지는 이음절로 된 한자고요. 몽땅 다 지금 현재 사이시옷을 다 받쳐 적은 겁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갑니다. 초점. 실제 초점 보십시오. 이 음절로 된 한자고요. 분명히 사이시옷 규정에 해당됩니다. 초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을까? 이 음절로 된 한자 6가지 예외 현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성으로 이렇게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겁니다. 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법 왜 이렇게 쓸까? 이 음절로 된 한자어에서 6가지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다시 여러분들 30항은요 정말 꼼꼼하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 이겁니다. 이게 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문제도 많죠. 왜? 문제 잘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문제도 많이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게 예외 6가지. 곡간, 새빵, 숫자, 착간, 퇴간, 횟수입니다.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몽땅 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어이구 머리 아프겠다. 정신없죠? 눈 잠깐 감으십시오. 31항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자, 이 31항도 이거 별표 한번 치십시다.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두 마리 어울릴 적에 두 마리 어울릴 적입니다.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경우는요. 덧나는 대로 그래서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럼 덧나는 대로 조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 플러스 쌀이죠. 근데 비읍이 덧난다입니다. 그러니까 덧나게 조란입니다. 입대 맞 이 플러스 때입니다. 신기하게 이 이라는 친구는요 비읍이 덧난다고요. 그래서 입대 이런 식입니다. 좁쌀 마찬가지죠. 조 플러스 살이죠. 그대로 설명하면 조 플러스 쌀입니다. 신기하게 이 조라는 친구가 다른 것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 두 마리에 어울릴 적에는요 비읍이 덧난다입니다. 그래서 좁쌀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비읍 덧생김. 히읗도 마찬가지죠. 히읗도 있습니다. 히읗 소리 덧나는 경우. 이 잘 보십시오.
머리라는 친구는요, 신기하게 다른 것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 뭐가 더 생깁니까? 히읗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살도 마찬가지죠. 살 더하기 히읗 더하기 고기여서 살코기 이렇게 된 겁니다. 수, 암 다 마찬가지죠. 그거? 원래는 수닭이죠. 근데 이 수라는 친구는요, 혼자 있을 때는 히읗이 없는데 다른 것과 결합하면 항상 히읗이 더 생겨집니다.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뭐가 됐다? 수탁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암도 마찬가지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히읗 덧생김, 그다음에 비읍이 덧생긴 경우에는 덧생긴 대로 적습니다. 5절 준말 이게 마지막이죠.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태에 관한 것은 절 몇 개? 5개. 1번에 뭐였습니까? 체언과 조사. 2번에 뭐였습니까? 어간과 어미. 3번에 뭐였죠?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4번에 뭐였죠? 합성어와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 제일 마지막 준말. 됐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해서 이제 준말만 딱 하면은 끝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준말은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특별한 게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준말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준말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보시고요. 준말 중에 뭐가 이런 것도 그냥 잘 보십시오. 그것 은이죠.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들 중에 그건이라고 줄은 대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말은 간단해. 줄어들면 줄은 대로 적으라고요. 끝. 됐습니까? 별건 아니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가, 아가, 가로. 됐습니까? 가, 아따, 갔다. 됐습니까? 자, 보시면 가의 암호음, 아의 암호음 둘 중에 하나 떨어진 거죠. 이거 준말입니다. 결국 가, 아가 줄어서 가가 된 겁니다. 얘는 어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간과 어미가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준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이거 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뭐 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여러분들 읽을 수 있고 이거 다 괜찮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준말, 본말이 합해져서 줄어들었어. 그럼 준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준대로 적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오몸과 아몸이 합해져서 와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꽈가 된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 실제 어떤 친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하기 어가 여몸이죠. 그래서 가 저가 된 겁니다. 이 어 견디어, 이 어 다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거야 뭐. 이것도 아하고 이가 결합해서 애가 된 거죠. 표하고 이가 결합해서 패가 된 겁니다. 애가 된 거죠. 오하고 이가 결합해서 왜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이야 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우선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실제 문제 출제되니까 38항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38항 정도. 38항은 이게 준말이거든요. 자, 이게 본말이고 이게 준말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모음이 앞에 붙으면 세어가 된 겁니다. 즉 얘가 됐습니다. 이 모음이 어하고 붙으면 여가 됩니다. 그래서 싸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틀리게 나올 때는 어떻게 틀리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틀린 거죠. 왜? 지금 이 모음이 두 개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틀리게 나옵니다. 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 몸이 앞에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몸이 뒤에 붙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건 틀린 겁니다. 왜? 이 몸이 두 개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겠죠? 드디어 중요한 거 나왔다. 39항.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39항은 여러분 별표 치겠습니다. 39항 별표. 40항 그다음에 붙임 이게 다 이게 별표짜리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미 지 뒤에 안이 올려서 잔이 될 때는요. 하지 뒤에 안이 올려서 찬이 될 때는요. 그냥 그대로 적습니다. 다시 한번요. 잘 보십시오. 어미 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뭐가 됐습니까? 잔이 됐습니다. 그럼 잔입니다. 그렇잖은. 됐죠? 어미 뒤에 됐죠? 하지.
하지 아닙니까?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찬이 될 때는요. 찬으로 적습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잔이 되면 잔으로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찬이 되면 찬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다 마찬가지. 자, 요거 봅시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40방 10표 잘 보십시오.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 될 때는요. 거센 소리를 넣습니다. 예를 들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잘 보십시오. 간편 하계입니다. 근데 자 하에서 뭐가 줍니까? 아가 줄었습니다. 하에서 아가 줄고 히읗이 기역과 만나서 키읔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 간편케 이렇게 됐다입니다. 그럼 간편케는요. 이렇게 적는 게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다시 한번요. 하를 기준으로 아모음이 떨어졌습니다. 아가 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히읗 다음에 남아있는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이렇게 키게 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간편케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를 기준으로 아가 떨어졌습니다.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다정타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교가 돼야 되냐면 이거하고 비교가 돼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거북지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만 비교해 주십시오. 즉 얘는 40항이죠. 지금 쓴 거는 어디입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붙임이입니다. 붙임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기준 하를 기준으로 앞에를 보는 겁니다. 왜 얘는 아모음이 떨어졌고 얘는 왜 하모음이 다 떨어졌을까? 하가 다 떨어졌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십시오. 하를 기준으로 앞을 보니까 니은이 있어. 이 니은은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일 때는요. 하에서 아만 떨어집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하를 기준으로 앞을 봤더니 뭐 있습니까? 안 울림소리입니다. 그럴 때는 하가 다 떨어집니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를 기준으로 앞에가 유성음으로 끝났습니다. 울림소리. 그럴 때는요. 아가 떨어지고 앞에를 봤더니 안 울림소리입니다. 그럴 때는 하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거북치가 된 겁니다. 비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거는 40항과 붙임이 있죠. 요 두 개를 비교해서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를 기준으로 앞에가 울림소리면 아가 떨어지고 하를 기준으로 앞에가 안 울림소리면 하가 다 떨어집니다. 뭐뭐 문제 저럽니다. 이거. 됐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너무 길게 찍었다. 너무 죄송하고요. 설명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여기까지 정확히 말하면 235쪽까지 끝낸 겁니다. 됐죠? 근데 저는 끝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보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형태에 관한 거 정확히 처리 몇 개? 5개 설명했습니다. 싹 다 암기를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